자, 2학기 첫 시간 집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합은 처음에 학습 목표는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복사해서 자, 항상 띄워놓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집합에 대한 정의를 생각을 해야겠죠. 자, 교과서에 있는 일단 교과서 집합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의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집합이 뭐다?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반장을 쉰마루로 불러야 될 때 이제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반장은 쉰마루로 바로 1교시 끝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쉰마루로 집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즉 뭐다? 집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근데 방송으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모이라는 거야? 누가 오라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이긴 모이는데 그래서 누가 모여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방송할 때 어떤 걸 얘기한다? 그 누가 모이는 거에 대한 조건을 얘기해 주겠죠. 그리고 이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이 명확하게 구별이 될 때 이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이 딱 명확해질 때 그 대상들이 모이면은 그 대상들만 가지고서는 너희는 1학년 반장이라는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생각톡 한번 보면은 강에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모두 나열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다 옆에 나와 있죠. 유람선하고 요트. 요거 두 개는 이제 물 위에서 이제 떠다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강에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모두 나열해보자. 강에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는 게 조건이 되는 거고, 유람선과 요트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모아서, 강에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의 집합. 강에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의 집합. 여기 안에는 유람선도 있고 요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집합이 된다. 자, 그리고 원소란 뭐냐? 그 집합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했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결국 뭐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 대상이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이 있으면은 여기 안에는 이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원소라고 한다.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히 그냥 과일 바구니를 생각해 봅시다.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손잡이도 달고, 자, 여기다가 이제 과일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키위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있죠. 토마토도 할까? 토마토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굴, 소고기, 뭐 등등 뭐 먹을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난 과일 바구니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일이라는 조건에 충족되는 건 뭐죠? 사과, 바나나, 키위. 이렇게 이제 3개 정도가 되겠죠? 얘네를 이렇게 넣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난 소고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소고기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여기 사과가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이제 키위도 있고 소고기도 있어. 소고기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과일 바구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은 안 된다. 조건에 맞는 것들만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사과, 바나나, 키위 얘네들을 과일 바구니의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조건. 그리고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 맞냐 아니냐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거를 대상을 정확히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짝 이제 굳이 뭐 논란을 만들어 보면은 자, 7월에 비가 온 날을 체크해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하루는 내가 대전에 살고 있고 뭐 이제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이제 비가 온 날 체크를 해야 된대 라고 했어. 나는 이제 그 중에서 7월에 방학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울 말고 실제로 선생님은 공주 쪽으로 갔으니까 공주에서 이제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주에서는 비가 안 내렸어. 대전에서는 비가 내렸고. 자, 그러면은 공주에서 비가 안 내렸으니까 비가 오지 않은 날로 이제 체크를 했는데 대전에 있던 사람이 야, 이때 비 왔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온 날에 체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가 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둘이 이제 대상을 분명히 못할 수도 있다. 조건은 조건인데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있겠죠. 여기다가 뭐 플러스 대전을 기준으로 한다. 대전에서도 뭐 이제 서구로 기준으로 한다. 서구에서도 뭐 이제 관저동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하나하나 덧붙이는 이런 거를 이제 강력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조건을 계속 덧붙여 가지고 명확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조건 중에서 명확히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하면은 걔는 집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알겠죠?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봅시다. 자, 홀수인데 여기서 잠깐 보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약수와 배수, 홀수 짝수는 자연수. 자연수에는 0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0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0 가지고 홀수냐 짝수냐 얘기하지 마세요. 확장하면 0을 짝수로 보통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0을 굳이 짝수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하니까. 자, 그러면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10 이하의 홀수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1, 3, 5, 7, 9 이런 게 있겠죠. 자, 추운 나라 모임. 추운 나라? 어느 정도가 추운 겁니까? 뭐 이제 평균 기온이 0도 이하? 뭐 영하 10도 이하? 이거는 애매하니까. 말 그대로 맞죠? 어떤 조건은 조건인데 분명히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거를 뭐 이제 겨울 12월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북반구는 이제 겨울 기준으로
12월 평균 1일부터 31일까지 평균 기온이 뭐 영하 10도 이하인 나라들을 추운 나라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조건을 더 강하게 줘야지만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는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축구를 잘한다? 뭐가 잘하는 거야? 이것도 정할 수가 없다. 방정식 xx-1은 0의 해의 모임. 자, x가 0,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0하고 1이 이제 이 해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거 하나가 이게 집합이면은 이 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항상 말을 우리가 또 서술형이라던가 그런 걸 막 쓴다라고 할 때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 1은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의 원소다, 3은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의 원소다 라고 계속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을 예를 들어서 라지 A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원소들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원소다라고 하는 기호를 이러한 A, 그리고 여기는 집합, 보통 여긴 집합, 여기는 원소, 그리고 삼지창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게 기호입니다. A는 라지 A의 원소다. 그럼 원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삼지창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어줘가지고 아니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등호도 요거랑 뭐 이제 똑같은 거긴 한데, 집합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얘랑 둘 다 맞는 소리긴 하지만 얘는 잘 안 쓰고 얘만 씁니다. 그건 기억해 두세요. 자, 삼지창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 있네. 그리고 삼지창 같은 거는 엘레멘탈에서 2가 변형된 거다. 2가 이렇게 변형된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외워도 되고 그냥 삼지창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2번 20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20의 약수는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20을 2개 곱해가지고 20이 나오는 게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3, 4 곱하기 5 끝.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집합에서는 뭐다? 1, 2, 4, 5, 10, 20 이 6개가 원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해당 안 되는 것들은 다 원소가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다 낮게 쓰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집합 이제까지 배운 거 뭐라 그랬죠? 집합의 개념을 이해했냐? 집합이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것들에 해당되는 것만 싹 다 모으면은 그거를 집합이라고 하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이 조건에 만족한 대상들을 원소라고 한다.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